그렇지. 자기 혼자 안 남으려고 지금. 자, 일단 간단하게 목차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혹시 책이 없는 사람 또? 여기. 저기 없어? 내가 하나 더 복사해올게. 복사. 도구 한 3부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없어. 남으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있으면 자기 안 서고 피지. 아무리밖에 안 꽂아가지고 그러다 그것도 틀렸어. 수학에서 아밀리 있어가지고 처음에 뉴리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 거기 뉴리 있어. 그래가지고 나 아밀리 쌤 치우면서 그래? 근데 맞았어. 아니 왜? 내가 쌤이 근데 연기성 성을 자신 있고 진행수를 보겠어. 잘 원래 너 산소 썼거든. 지금 아유 나 탈수 연기성이고 확실해. 오늘은 엄청 가볍습니다. 가볍다기보다는 한번 배워본 친구들한테 가볍고 처음 배워본 친구들한테는 오 신선한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뭐야 소리 질러서 뭐가 팬치 와가지고 우이천 들었어. 레전드 사람 진짜 개 많아. 그러니까 대학생이 막 자기 못 가고 지금 여기 갇혀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왔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뭐. 7시 나가지고 9시까지 기다렸어. 9시였구만. 네. 걔 갔겠노. 걔 냅다 가던데. 어쩐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데. 책 있어? 자, 얘들아 간단하게 OT 좀 하겠습니다. 누가 아직 와야 되냐면 몇몇 친구가 와야 되거든. 몇몇이 누구냐? 보자. 저 4분 늦는다 그랬는데 역시 뻥이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뻥을 외치는 거야. 4분 늦는 건 뭐야? 아닌가? 14분 늦는다고 한 거야. 돈 버는 거야. 은서랑 너무 많았네? 그럼 다 앉을 수 있지. 정원이가 저기 앉으니까. 한 5만 원 버는 게. 이제 간단하게 OT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총 회차를 한 10회차 플러스 알파 한 11회차, 10회차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폭주하는 챕터들이 있습니다. 야씨 이거 아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빼는 챕터들을 아마 포함하면 한 10회차 선에서 마무리할 건데 원래는 보통 한 2달 정도를 여유자족하게 보통 빼는데 우리가 뭐 수업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꽉 채워서 3시간 동안 수업을 풀로 때리진 않지만 아마 진도를 나가는데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걸 종강을 하게 되면 정규 수업 때 바로 수투가 보통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수업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미적분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나 혹은 미적분을 수강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수업이 미적분 선임 수업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문과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문과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안녕 하면서 이제 모여
수학 1, 2 심화를 보통 하러 가죠. 확통은 선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언제 하면 되냐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뭐 이거는 당장의 일정이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수투를 소개를 할 건데, 수투는 총 1단원 너희가 그 익히 들어본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미분 법이라고 하는 거. 드디어 대망의 여기로 왔어요. 드디어 1학년 때만 해도 씨 미분적으로 미쳤다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거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챕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게 이 극한이라고 하는 정의예요. 극한의 정의인데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탁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챕터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내가 4월에 2번 정도 수업을 한다 그랬는데, 목표는 여기까지가 4월의 목표예요. 그러면 4월에 2회차 정도를 요거로 끝낸다는 건, 지금 아마 1단원 챕터 보시면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목차 있는 친구들은 알 거거든. 목차를 보면 총 1단원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한 2.5개에서 많이 나가면 한 3개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빛에 따라 아마 달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2개 반에서 3개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세 번째 거 안에는 저게 있어요. 부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양은 선생님이 일단 학기 중이다 보니까 아마 특강에 대한 과제에 대한 양 자체를 아마 대폭 줄일 텐데, 과제를 보통 그때 아마 내가 수학 게임 가지고 선행해 본 친구 준훈이랑 재경이밖에 없나? 이 친구들은 알 겁니다. 보통 그 자리에서 거의 끝났어요 원래. 그러니까 과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의 끝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 아마 이 자리에서 거의 과제를 다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질문이 나오겠죠. 뭐 그래봤자 과제가 한 10개, 11개 이 정도 선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부족한 챕터는 선생님이 유인물을 줄 건데, 그래봤자 20개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걸 배워야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걸 배워야 미적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을 가기 위한 무조건 필수적인 선행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오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가 볼게요. 극한은 여러분들 책에서 8페이지에 있는 자, 8페이지에 있는, 자 오늘은 개념만 잘 잡으셔도 돼요. 개념 잘 잡으면 솔직히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배워본 친구는 알겠지만 좀 재밌어요. 아니 좀 독특합니다. 와씨 이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위대하신 우리 수학자분들께서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지고 나면 됩니다. 물론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할 거예요. 공부할 만할 겁니다. 막 과하지 않을 거예요. 찍었어? 괜찮아요. 동지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극한 중에 첫 번째 챕터 수렴과 발산으로 갈 겁니다. 단어만 들어봤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보통 원래 포커스는 무조건 수렴에 있습니다. 원래 포커스는 다 수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발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다 가르칠 거예요. 다 천천히. 자, 그러면 수렴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어떠한 특정 값으로 모이는 걸 말하고요. 발산은 값으로 모이지 않는 걸 다 발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 알고 있더라 이미 발산은, 혹시 그거 알아요? 엄청 큰 숫자는 아니고요. 수학적 기호, 무한대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요 친구, 요걸 우리는 이제 무한대라고 하죠. 숫자 아닙니다. 기호예요,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무한대로 표현했으면, 그럼 가장 작은 숫자를 표현하는 기호는 뭐겠어요? 그게 답니다. 이게 다야. 역시 무한대로 섞여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발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 이제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들어본 거죠.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개념을 잡아줄게요.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x가 a일 때 수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잘 보죠.
자,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구구절절 이제 말로 길게 설명을 하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요. 자, 그럼 다시 이 빨간색 표현이라고 하는 걸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색 표현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x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a가 있겠죠. 자, 질문이에요. 책 있어요? 완벽해. 마지막 한 부까지. 자, 잘 보죠.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국어적 의미를 먼저 볼게요. 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국어적 의미는 A입니까? 가 내가 맨 처음에 질문이에요. A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A가 아닌 애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국어적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냐면 A라고 하는 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은 정해줄 겁니다. 문제에서.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x가 a로 갈 때 수렴이라고 하는 건 자, 정확하게 맨 처음에 너희의 시선은 어디냐? x축입니다. x축을 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론 나중 되면 복합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멀티가 돼요. x를 보면서 y를 보는 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x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원래 요런 애가 있죠. y는 fx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고요. 그럼 얘들아, 여기 a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y 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f a라고 하는 y 값을 갖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가 a로 다가갈 때 수렴이 누구에 관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냐면 x 값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친구들은 다 누구가 y 값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가 x로 다가갈 때 다른 색 겁니다. 다른 색 다 어디 갔어요? 노랑, 파랑. 자, x가 a로 다가갈 때 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그 친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해줍니다. 똑같이 왼쪽에서 따라가는 건 파란색, 왼쪽에서 따라가는 건 파란색.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위쪽에서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읽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 보이는 무슨 값? 여기 보이는 이제 y 값을 읽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수렴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어떤 특정 한 값으로 나오는 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자, 잘 보셔. 이제 표현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거 쓰지 않습니다. 요 한글적 표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수학으로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라고 읽고요.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라고 합니다. 그때 f x라고 하는 그 값을 읽는 게 오늘 표현이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x가 어디로 다가갈 때 누구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거냐면 정확하게 fx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fa라고 썼으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반대로 여기다 선생님이 알파벳을 b라고 한번 써볼게요. y 값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그 파란색 화살표도 대가리가 누구를 찌르고 있고 b를 가리키고 있고 역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친구도 역시 누구를 가르치고 있으면 b를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값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값으로 나오면 다 수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렴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만 줘도 뭐라고 알아들으면 돼? 그냥 수렴한다라고 알아들으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 말고 쓰냐? 책에는 쓰여 있는데 우리는 쓰지 않을 겁니다.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말고 뭐라고 써있어요?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어디로 다가간다? 예를 들어 b로 다가간다라고 써있는 거 혹시 보입니까? 써있는 거 보이죠? 써있는 거 보이는데 우리는 아마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무조건 리미트를 쓸 거고요. 여기서 내가 주고 싶은 조언은 얘들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를 여러 선생님께 수업을 보통 듣게 될 건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이렇게 리미트를 정자로 잘 안 쓰시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십니다. 선생님 학생 때, 선생님 학생 때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쓰십니다. 보통 이렇게 쓰시고 가끔 가다가 이제 멋있게 쓰시는 친구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 계속 정자로 쓸 겁니다. 너희는 편안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아마 항상 정자로 쓰는 게 더 이쁘더라고. 강사가 되고 보니까 학생 때는 아까 썼던 대로 그냥 편의상 일반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될 거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보셔. 두 번째 회 보면 상수함수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상수함수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이제 상수함수 관련해서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이제 보통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잡아줄 거고, 자 근데 얘들아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자, 한번 더 볼게요. 이 친구도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게, 그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같은 값 누구를 찍고 있죠? C를 찍고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친구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잘 봐. 여기다가 아까 내가 뭐 썼죠? 함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아까 fx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그냥 무얼 써도 돼요? 함수 이름이 얘는 뭐예요? C죠. 그럼 C라고 쓰셔도 됩니다. C라고 쓰시면 여러분들의 정답은 얼마가 돼? C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극한에 배우면 뭔가 그냥 대입을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한 번 더. 이거 하지. 한 번 더. 잘 봐.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 어디로 보낼게? 3으로 한번 보내볼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갈 때 누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가고 있죠? 3으로 갈 때. 사이즈들은 얼마? 4로 가고 있죠.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얼마가 나옵니까? 그냥 대입을 해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라고 해가지고 어디가? 자, 잘 보셔. 자, 이번엔 지금 선생님이 혹시 그린 그래프가 끊어져 있진 않죠? 네, 연속. 이걸 우린 이제 연속함수라고 말하는데 그냥 편하게 뭐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연속에서 연속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난이도를 올린다는 건 아까 내가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지. 자, 그냥 퀴즈처럼 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태어나서 처음 봅니까? 아닐걸? 이 문제는 충분히 다뤄냈었던 원래 함수입니다. 무슨 소리냐? fx라고 하는 게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자, 선생님 수업에서 자 무슨 함수라고 하면서 가르칩니까?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입니까?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지. 유리함수지. 자, 그럼 정의역은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1이 아니죠. 네. 그럼 1이 아니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약분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겠지. 1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지.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죠? x 플러스 1이지.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아까 생긴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근데 1에서 끊겨. 1에 뚫려있죠? 비어요. 아닌가? 왜? 1이 아니라니까. 너 혹시 이거 기억 안 나? 선생님 수업에서 gx. 왜 기억이 안 나지? 너무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질문입니다. fx랑 gx랑 같아 안 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했었거든. 어디에서? 함수에서. 찐 함수 수업. 이게 첫 수업입니다. 왜? 같은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fx라고 하는 친구를 그려볼게요. 자, 이걸 대답만 잘하면 돼요. 이제 끝났어. 그럼 뭐가? 본인은 극한이라고 하는 걸 읽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셔. 똑같이 그 아까 생긴 그래프의 y는 뭐야? x 플러스 1이며 어디가 뚫려있죠? 1에서 2가 나오는 고값이 빵하고 뚫려있죠. 여기까지 어때? 누가 됩니까? 정확하게 이 친구는 fx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죠.
이렇게 쓰지 않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질문이요. 리미트.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건 안 쓰겠습니다. 자, 질문이요. 얼마입니까? 천천히 한번 보자. 쌤, 오케이. 1로 다가가는 거니까 1로 가는 아까 왼쪽에 있는 1로 가는 왼쪽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겠다는 거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나타나는 이 화살표의 값은 얼마죠? 2라고 나타내는 거 보입니까? 네. 보여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든 뚫려 있지 않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니까 일로 와봐. 내가 아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포인트의 전제가 뭐였죠? A가 아닌 그럼 다시 이 문제는 x가 절대 뭐가 아니죠? 1이 1이 아니겠네. 1이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아까 약분했었던 대로 약분이 돼야 안 돼요? 되겠네.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되겠네. 그래서 역시 그냥 숫자를 대입을 해도 얼마가 나와요? 나온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정의는 요거야. 안 써 있어요. 이렇게만 써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딱 수렴이라는 개념. 그럼 구멍이 뚫려 있어도 답은 2예요? 자, 정확하게 이겁니다.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막 빵빵빵빵 나와가지고 뭔가 그 숫자랑 그 숫자랑 같아 보이는데 의미상으로 그 숫자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하셔야 돼요. 부여를 하시는 순간부터는 나중 되면 괜찮아지는데 오늘 완전 처음이니까 그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수렴. 끝.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어차피 맨 처음에는 그냥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밖에 이제 조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잘 보셔. 선생님이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일단 가볍게 개념부터 가죠. 자, 이번에 수렴 말고 발산으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막 하늘로 솟구치는 함수가 꽤 많죠? 탄젠트. 어휴, 개멋있네. 탄젠트가 나오네. 급이 다르네요. 난 당연히 1차 함수가 아니고 저 1차 함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탄젠트가 나오버리네. 자, 얘들아, 발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선생님이 위에다 설명했다시피 이 친구가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 여기에 진동이라고 하는 친구도 추가가 됩니다. 그럼 진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미 뭐 발산인 느낌이 오는데, 그치? 작아지면서 진동하는 거는 수렴이라는 느낌이 조금 오는데, 그치? 그냥 혼자서 이렇게 위아래로 진폭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발산입니다. 이유는 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만 딱 와닿으면 돼요. 진동은 어차피 우리 미적분에 가서 배울 거니까 미적분 하는 친구들만 인지해주면 되겠고, 하지만 진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종종 나오거든. 자, 그럼 발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공부하겠습니다. y는 x. 발산하나? 어디로 가면은 계속 커지죠? 아까 질문이에요.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도 저 왼쪽 끝으로 가도 작아지긴 할 겁니다. 어디로? 저 땅 속으로. 괜찮아? 나쁘지 않네. 자, 그다음 하나 더. 혹시 x분의 1 어때? 기억나? 어떻게 그리지? 유리함수. 유리함수죠.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얘들아 너희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그리면 아마 오늘인가 다음 시간에 깨져요 바로. 그러니까 천천히 오늘 다시 알려줄 거야. 유리함수예요. 얘들아 이번에 얘는 잘 보시오. 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0으로 가네요. 수렴 가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수렴 가네. 자, 잘 보셔.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 하늘로 솟아버리네. 네. 0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이런 애가 나오네. 그렇지?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아, 어디로 보내냐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는 하나, 둘을 붙여버릴 거야. 계속.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딱 발산이라는 개념을 보통 잡아낼 때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분의 1입니다. 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수업해줬는데. 산 같은 거. 자 얘들아 질문이에요. 저거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대칭으로. 원래는 이렇게 그리죠. 대칭.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x분의 1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성장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자, 0보다 클 때 어떻게 생겼어? 1, 4 분면 맞죠? 0보다 작을 때 요거 어디야? 1, 3 아니고 2, 4죠. 근데 2하고 4인데 왼쪽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가는 거랑 이제 같은 값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때 y는 fx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fx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밑에 그냥 유리함수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디? 그냥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쓰죠. 네,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는 조금만 기다려봐요. 왼쪽 오른쪽이 다른 친구는 조금 있으면 오늘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아직은 같은 것만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발산하는 거는 8페이지 하단에도 나오지만 9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그렇게도 나온다는 거. 물론 선생님이 지금 다 언급했어. 혹시 그러니까 반대로 본인이 읽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고요. 자,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더 좋아. 쌤, 못 그리면 어떡하죠? 자, 못 그리는 친구를 위해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팁을 하나 줄게요. 팁이에요. 듣고 흘려요. 알겠죠? 좀 매력적인데? 매력적일 수 있지. 자, 갑시다. 팁 10분의 1 얼마입니까? 소수 0.1이죠. 100분의 1 얼마요? 0.01. 0.01이야. 점점 작아지네. 1000분의 1은요? 0.001이네. 그럼 자 다시 질문. 무한대로. 분모가 점점 커지면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져요. 얼마만큼 작아지나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0에 가까워져. 가까워져. 이게 포인트네. 그치? 무한대로. 그럼 다시 말해 이거네.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과 같게 돼.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0은 무한대. 0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 자 다시 얘는 이름이 뭐죠? 무한. 지금 목이 잠기네. 무한 대갈이라고 하라고요. 얘는 소. 무한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기호예요.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기호 뭐예요? 무한소? 기호에 없지 않았어. 그럼 너희가 알고 만약에 혹시 수투 배운 친구 0분의 0꼴이라고 말했던 그 0은 무한소예요 원래. 내가 들은 것이 초. 가물가물. 아니야. 근데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개 큰 거분의 상수는 0으로 갑니다. 그럼 그거 알아요? 선생님 수업에서 분모 분자 막 자리 바꾸잖아 연산할 때. 자 보시오. 그럼 누구랑 누구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합니까? 무한대랑 0이랑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지. 그럼 0분의 상수는 뭐라고 말해? 그냥 무한대요. 발산한다라고 말하면 돼 그냥. 아.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 대입 한번 해볼까? 얘들아 여기다가 0 한번 대입해봐. 0분의 상수네? 발산. 값이 무한대로 나온 게 발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헷갈려. 그럼 발산이라고 쓰세요. 상관없어.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완벽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무한소면 그러면은 수렴 안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저건 수렴하는. 그죠. 수렴한다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쌤, 그럼 너무 의미가 불분명한 느낌이 드는 친구는 0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그다음 무한대도 마치 숫자처럼 쓰세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는 아니다. 반대로 얘도 0은 원래 0 같은 숫자가 아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그 형태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0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 1차적인 개념이에요. 쌤, 뭐가 없는데?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에요.
두리뭉실한 느낌인데 이게 원래 극한의 딱 정확한 개념이에요. 천천히 어디로 가까워지는 걸 값을 읽고 발산을 읽는 게 조금 더 불편할 겁니다. 수렴은 값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한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한번 볼 건데 천천히 가보자고. 뒤로 넘어오시면 예제 1번인데요. 1번인데요. 예제 1번에 1번 볼게요. 옆에 보이는 극한 안쪽에 무슨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차 함수죠. 우리는 거기다 쓸게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괜찮나요?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함수에도 써볼까요? 이거 무슨 함수? 우리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유리함수예요. 세 번째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죠? 무리함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줄게 위에다가 잘 갖고 있어요. 이거 원래 어차피 연속이라는 챕터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좀 땡겨줄게요. 함수의 연속 1번 다항함수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2번 혹시 유리함수는 언제 연속인지 알고 있어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괜찮습니까? 혹시 무리함수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근호 내부가 어디에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연속인 친구의 영역에서는 극한은 그냥 대입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냥 대입을 하는 거와 같아요. 왜? 어차피 그 값이 그 값이니까. 그래서 1번 문제 연속이죠.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마삼이 되는 거예요. 3번의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예요. 3번의 정답은. 근데 2번은 문제가 있죠. 선생님이 말한 분모가 0이 되는 값으로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남은 그 값을 넣었었죠. 라고 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 문제도 큰 어려움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나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함수의 연속이라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그냥 그 개념이야.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냥 한 번 더 정리해 준 것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1번에 2번 하나만 간단하게 좀 걸어주고요. 너희도 밑에 있는 거 바로 풀고 갈 겁니다. 유리함수도 연속함수. 연속함수죠. 여기에서만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예제 2번은 하필 어디에서 물어봐? 하필 그 연속이 안 되는 그 구간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봐봐. 얘가 분명히 마3 빼고 다 되는 애였는데 아이 하면서 그 마3에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마3에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우리는 마3이 아니야, x는. 마3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해버릴 거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3으로 갈 때 2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봐봐. 약분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1차 함수가 됐네.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2번은 요거 오늘 배워요.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배우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 1, 2, 3 다 풀어버려요. 여기 다 풀어버리고 넘어가게. 천천히 풀어버려. 네. 천천히 풀어보세요. 쌤, 이거 개꿀이네. 대입만 하면 되네. 인수분해만 하면 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내가 해줄 말이 없어 거기. 천천히. 그 밑에 있는 거 세 문제 다 풀어버려요. 쌤, 수험보다 훨씬 나은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원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구간이고
수트도 두들겨 맞으면 여기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구간에서만 빼고 연속함수. 그래서 보통 유리함수도 그 끊어져 있지 않은 구간에서 물어보면 그냥 다항함수처럼 대입해버릴 거예요. 아마 나올 거야 일단은. 괜찮아요. 유제 1번. 유제 1번은 대입이죠. 3 곱하기 1이니까 3이겠고 이 유제 1번에 2번이 인수분해하는 문제네. 4겠고 3번 대입하시면 얼마냐? 루트 9니까 3이겠고. 재미난 거 보여줄까? 나 아무 설명 안 할게. 유제 2번 풀어볼래 그냥. 이거 참고해서. 이거 앵글 밖으로 빠져있어. 마이를 넣어보니까 0분의 1이니까 물론 난 그렇게 안 풀어줄 거예요. 너희가 답을 내는 걸 한번 보고 나는 이제 진짜 찐으로 풀어내는 걸 한번 보시오. 무한대 어떻게 쓰냐고? 무한대 11시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1시. 아 가끔가다 이렇게 쓰시는 친구 있어. 동그라미 2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11시에서 시작해서 꼬고 오시면 돼요. 11시에서 출발해서 11시로 다시 가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오이척 하셨어요. 뭐 어떻게 가? 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10시에 끝나는데 사람 많디? 아니 뭐 터질라고 했겠지. 벚꽃은 있어 근데? 네? 벚꽃은 없어? 벚꽃이요? 모르겠어요. 벚꽃은 없겠지. 벚꽃 다 떨어지는 그래서 야 이제 개춥던데 요즘에. 어제 진짜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 나 어제 반팔 입고 왔거든. 와 진짜 집에 안에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개빨리 갔어 진짜. 진짜 개빨리 갔어. 그거 알아? 수업하다가 창문을 열었어. 아니 여기보다 더 시원한 거야. 위험하다. 근데 추웠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은 좀 따뜻하겠지 하고 나왔는데 어씨 오늘도 개 추워 아침에. 저기 그러니까 갑자기 겨울이 어떻게 그러니까 거의 감기 조심해. 가을. 진짜 감기 조심해. 그냥 걸린다. 선생님 와이프 지금 감기 걸렸는데 진짜 뒤질라고 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래프를 못 그리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저거 알려준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을 시킬 거야 난. 자 알려줄게. 어떻게 풀어? 자 이거 어떻게 그려? 혹시 솔직히 내 수업 들었으면 알아야지. 어떻게 그려? 이걸 그리는 거야 원래. 이걸 그리는 거야. 그럼 이걸 그려 못 그려? 그릴 수 있어요. 있겠지? 천천히. 뭘 그리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니까 이거 하나가 원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을 빵 씌웠으니까 밑에 있는 점을 올려. 올리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날아가네? 날아가네. 그럼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걸 넣어봐도 절대값 0분의 1이네. 양이 맞네. 양수.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안 돼. 편성 알려주고. 왜냐면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싫어하는 친구들 있거든. 이걸 모른다고 해서 너희가 앞으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 좌극한 우극한 하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뭐야 정우가 나한테 그 방학 때 물어봤던 합성함수 극한 하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그 밑에 거 1참수로 대입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1차 함수로 대입하고 그러면은 응. 0으로 이거 수렴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답을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잘 보셔. 잘 보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좀 그려놔.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랑 y는 x의 제곱분의 1이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 다시 말해보냐면 생김새가 같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겨. 이건 좀 너무하지. 이거랑 얘도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x의 제곱분의 1이 나와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누구냐? 유제 2번에 2번인가? 역시 그 친구도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요거 그리는 건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은 그래요. 물어보자.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희 다 내 수업은 수업 듣잖아. 내가 이렇게 나온 함수를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 이걸 하나 가르치고 안 가르칩니다. 정말 분석해줘요.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거. X축 대칭. 오케이. 이런 게 필요하단 거야.
자 이런 걸 대답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x축 대칭하고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네. 이걸 분석할 줄 알면 이것만 알면 얘는 그냥 그려지는 거야. 그치야? 그럼 한번 그려볼까? 그럼 x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y축으로 5만큼 이동하니까 정근선이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 삼각함수며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며 맨날 그렇게만 가르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시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걸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너희는 기본 그래프 2개 정도만, 요 정도만 잡고 계시면 되고요. 유리함수는 나올 때 내가 한 번 더 소개해줄게요. 자, 예제 3번. 너무 행복하다. 답을 쭉쭉쭉쭉쭉 다 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1번의 정답 얼마입니까? 예제 3번의 1번입니다. 혹시 답을 낼 줄 아는 친구 한번 내보셔. 선생님이 저 칠판 오른쪽 판에 저거 팁이라고 알려주는데 쌤 저거 메인풀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당연히 메인풀이가 되지. 왜? 선생님이 뭐 쓸데없는 거 알려줬겠니? 설마 그랬겠어? 선생님 학생 때, 내 학생 때 대입합니다. 대입형. 자 물어볼게. 무한대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큰 거에는 1이 더해봤자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뭐가 나와? 4. 무한대분의 4 마이너스 2. 이거 안 쓰셔도 되죠. 답은 얼마? 마이너스. 오. 쌤, 팁 치고 좀 센데. 맞아, 팁 치고 셉니다. 팁 치고 세요. 자 그러면 찐 정석 보여줄게요. 이거 그릴 줄 알아야지. 자 그럼 가보자. y는 x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다 필기해줄게요. 이제 여기다 필기해줄게요. 자 이거 가지고 필기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이 1번화 시켜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보여줄게요. y는 알고 있니? x-p분의 k 플러스 q 기억나? y는 a의 x 플러스 b의 무슨 x? cx 플러스 d. 네, 기억나? 이게 무슨 함수야? 다 유리함수지. 이거 어떻게 그려? 점근선을 찾아야 되잖아. 자 여기 점근선 말해봐. 점근선. x는 d, y는 q. 그건 대칭점. 자 여기는 요거 말할 줄 알면 되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오, 일단 x 점근선은 너무 쉽죠. y는 c분의 a. 분모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c. y는 a분의 c. x의 개수야. y는 뭐? a분의 c.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어? 그럼 점근선을 맨 처음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찍어? y 절편 찍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점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거나 어떻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내가 지나는 점이 혹시 여기에 찍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 운 좋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점프해서 항상 생겨난다 라고 보시면 자 이 문제로 그럼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 얘들아 점근선 읽어봐 이 문제. 마이너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0 넣어봐. 2요. 2지. 그럼 여기 찍혀있네. 그러면 8, 2, 3, 4니까 여기랑 여기겠지. 그럼 얘가 무슨 무한대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지. 양의 무한대면 오른쪽이야 왼쪽이? 오른쪽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 보여?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이렇게 보시는 거야. 쌤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려도 답이 막 나오는데 그건 팁이고 이게 메인이. 나중에 문제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냐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선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려야 되는 법을 소개를 하는 거라고 일부러. 얘들아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혹시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유리함수로 돌아가가지고 복습은 개뿔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해. 괜찮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뭐 나머지 문제는 걱정이 없는데 자 예제 3번에 2번 4번 묶어봐. 1번 3번 묶어보고 2번 4번 묶어봐. 차이점 말해주세요. 1번 3번이요. 네, 1번 3번과 2번 4번의 차이점. 2번 4번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1번 3번과 2번 4번의 차이점. 약간 눈치 게임인데. 아 여기 있네.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음의 무한대는 어디로 가요? 왼쪽 끝으로 가는 거죠. 네. 솔직히 편합니까? 사실
사실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어요. 대입을 하면 답은 다 나오거든. 자, 근데 알려줄게. 지금 너희들이 푸는 문제들의 답을 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 이번 문제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이 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알려줄게. 너희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묶었죠? 이렇게 묶었죠? 자, 지금 이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야.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거야. 무슨 소리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죠. 대입한다는 소리잖아. 대입해라 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 친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어느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잘 잡아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 너희가 정석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세팅을 해서 배우는 거야, 원래. 잘 잡아놔. 원래 저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해설지에서 저 마이너스 t로 제한해가지고 막 t로 가는 거야. 맞아.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냥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x만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잘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은 또 있겠네요. 태강아. 홀수 차수들은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어요. 홀수 차수들은 부호가 바뀌어요. 짝수 차수는 그대로. 한번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방향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부호를 바꿨다는 건 쌤, 부호를 바꾼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야. 왼쪽 끝으로 가는 놈을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어디로 보내버리게? 오른쪽 끝으로 보내버리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자면 너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앞으로.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 풀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슨 무한대로 갈까? 다 양의 무한대로 세팅을 할 건데 그 양의 무한대로 가는 세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좀 잘 보시면 부호를 바꿔서 아니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입하면 돼. 부호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잘 각오해 줘. 그러면 x 부호랑 무한대 부호랑 같이 바꾸는. 그렇지, 같이 바꾸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 작업을 예를 들어 너희가 앞으로 이번 문제를 풀 거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할 거라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라고 쓰라고 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4번 문제도 보죠. 4번 문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고 얘를 5 더하기 x라고 쓰라고 할 거라고. 이게 너희의 첫 줄이야. X랑 바꾸는 거예요? x의 부호만 바꿉니다. 방향 부호. x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엄청 쉬워요. 아니 기다려봐. 이게 미래 나와. 머지않은 미래 나와. 머지않은 미래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왜 이거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적어놓고요. 아마 당장 문제는 부딪히지 않을 거니까 밑에 있는 유제서 한번 답조를 한번 내보시죠. 그래서 홀수 테스트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무한대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 3차, 5차 뭐 그런 애들. 예를 들어 너희가 볼 문제가 뭐 하나 예를 들어줄까? 이건 안 적어도 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미래에 나와. 머지않은 미래에 바로 나오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자. 그럼 뭐로 바꿔요? 무한대로 바꾸고 잘 봐. 짝수는 부호가 안 바뀌고요. 홀수만 부호가 바뀌어요. 홀수만 부호가 바뀌어요. 이 소리가 안 나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는 보통 책이나 해설지나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라고 합니다. 같은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뭐라고? 애초에 너희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문제를 풀 일이 없다라는 걸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0인 거예요?
저 선생님 방금 저거가? 네. 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인데. 무한 어디 저 값이 0이에요. 마이너스 무한. 어떤 거? 그 쌤이 예시로 들어주면. 아 저거요? 답이요? 1이요. 1이요. 기다려. 아직 안 가르쳤어. 1이에요.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물어볼까요? 자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 무한대가 커요? 무한대가 커요? 비교할 수 있는 거. 비교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되겠지. 예를 들어 앞에 무한대가 커요. 뒤에 무한대보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아닌가? 자 다시 힘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힘의 세기. 두 개의 항이 있어. 둘 다 무한대야. 앞에 무한대가 커. 둘이서 뺄 거야. 그 앞에 무한대가 크겠지. 네. 그럼 뒤에 무한대가 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얘가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둘의 힘이 같다면 그냥 0이야? 0일까? 둘이서 힘이 같으면 그럼 쌤 상수 같은 애가 있으면 사라지면서 상수가 남지 않을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 배워요. 한 2개 배워 오늘 다. 이걸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부정이 뭐였어? 수학에서? 정해지지 않아. 그거.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바꿔서 답을 낼 건데 이거는 내가 너희가 미래에 배울 거니까 미리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는 걸 너희가 분석할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을 미리 깔아준 겁니다. 바꿔서 풀어내면 역시 답은 다 똑같고요. 대칭성을 이용한 거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저 노란색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일부러 앵글 밖으로 뺀 건데 이거 앵글 안 들어갈 거야? 앵글 안 들어갈 거야? 나 신경 안 써도 돼. 일부러 신경 쓰지 말라고 밖으로 뺐어. 자 밑에 있는 유제 3번 정답 같이 한번 내려갈게요. 11페이지 가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하면 쉬어요 그냥 바로 끝이에요. 가자.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죠 원래.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한번 답을 먼저 내보겠습니다. 자 1번 정답 얼마입니까? 1이죠. 왜? 뒤쪽에 있는 x분의 2라고 하는 항이 사라지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자 다음 유제 3번의 2번의 정답은 얼마입니까? 3. 3이에요. 둘 중 하나죠. 여기서 능력이 좋은 친구. 쌤 이거 정근선으로 가잖아요. 하면서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근데 선생님은 뭘 풀어 상관없지만 혹시 1번의 꼴과 2번의 꼴이 같은 거 이해합니까? 이게 같다고 못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잘 보셔. 딱 보셔.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3 마이너스 6을 x 플러스 2로 나눈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1번 문제를 어떻게 쳐냈어 너희가? 무한대분의 상수에서 이걸 0으로 쳐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정답 얼마? 3 이라고 나오지. 자 유제 3번에 3번 무한대가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얘들아. 내가 유제 3번에 3번을 말한 거야. 얘들아 2x가 빨리 커져? x제곱이 빨리 커져? x제곱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무한대보다 뒤에 있는 무한대가 크기 때문에 유제 3번의 3번의 정답은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음의 무한대입니다. 무슨 느낌이? 자, 느낌이에요. 왜? 항의 힘의 세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차보다 2차가 더 세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부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유제 3번에 3번 봤어요. 쌤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 건데 내가 좀만 쉬었다 가자. 그냥 한 번에 쉬었다 갑시다. 두 번에 끊어서 갑시다. 오늘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성재 저좀 끊어줘.